여러분, 이게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권력 관계를 보려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걸 한번 보면 됩니다. 이게 2021년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예요. 여기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왜 봐야 되냐면, 당대표가 송영길이 됐습니다. 당대표가 송영길이 됐고요. 여기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그래서 민주당은 여러분 85%가 당내 선거입니다. 그리고 일반 당원 여론조사까지 하면 90%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10%, 그리고 당내 선거가 90%예요. 민주당. 그런데 당대표 선거가 여러분 송영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송영길이 된 걸 잘 봐야 돼요. 이 송영길이 됐는데 2등이 누구였냐 보면요. 2등이 홍영표였어요. 2등이 홍영표였고 3등이 우원식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그러면 저때 이해찬하고 이재명하고의 동맹관계긴 동맹관계인데, 동맹관계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재명하고 이해찬이 밀었던 후보는 여러분 누군 것 같아요? 당대표 선거에서. 이해찬과 이재명이 2021년 당대표 선거, 이낙연이 사퇴하고 난 다음에 치러진 저 당대표 선거에서 이해찬과 이재명이 밀었던 건 우원식입니다, 여러분. 우원식이에요. 우원식입니다. 송영길은 아니었어요. 송영길은 전라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친문 홍영표, 전라도 송영길, 그 다음에 우원식. 우원식은 이제 민평양 계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김근태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앤드 민주평화광장 이런 식으로 밀었는데, 결과가 홍영표가 하고 송영길하고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이 얘기를 해야 오늘의 정국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8년을 볼게요. 2018년을 보면 2018년 당대표 선거는 여러분 1등이 이해찬이었어요. 1등이 이해찬이었고 2등이 송영길이었습니다. 3등이 김진표였어요. 그러니까 친문 김진표가 3등을 하고요. 친문 김진표가 3등을 하고 전라도 송영길이 2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해찬이 1등을 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해찬은 여러분 문재인하고 맞서지만 친문입니다. 이게 말이 무슨 개소리야 싶죠? 그러니까 세력으로 봤을 때 이 친문 세력 중에서 나는 둘이 싸우면 중립 지킬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나는 해찬이 형, 그래도 해찬이 형이 당대표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이해찬은 문재인에 맞서면서도 친문 의원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느낌 여러분 오세요? 골 때리죠.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2021년 당대표 선거에서는 송영길, 2028년 선거에서는 이해찬인데, 요 사이에서 송영길은 어때요, 여러분? 득표율이 비슷합니다. 송영길은 기본적으로 여기서요, 2018년 당대표 선거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전라도가 여러분 어때요? 전라도가 무주공산이었어요. 전라도가 여러분 무주공산이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전라도가 무주공산,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으로 다 쫙 빠져나갔잖아요. 전라도 성골들, 전라도 정치 세력이 뭐 정대철, 뭐 박지원, 뭐 그때 이제 김한길은 진 것지만, 아무튼 전라도 세력들 앤드 수도권 어쩌고저쩌고 정동행가 전부 다 국민의당 2016년 총선 대비해서 다 탈당하고,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를 세우고 그 전라도 세력이 나갔다가 그 세력이 폭망하면서 전라도가 무주공산이 된 걸, 그걸 내가 송영길 그러면서 송영길이 깃발 세우고 거기 그 전라도를 먹으면서 30%대의 민주당 그 지분을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전라도와 친문 세력 자체가 비슷한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해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민주평화광장 뭐 이런 세력 앤드 20% 내외의 이해찬 세력 앤드 친문 세력 일부를 가져와서 그리고 당의 그 대의원들 이런 걸 좀 가져와서 2018년은 됐었던 거고 2021년 당대표 선거를 하니까 이재명과 이해찬은 용을 써도 3등이더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일명 뭐를 했어요, 여러분? 뭐를 했죠? 그 민주당 경선에서 얘네들이 4.4.5입을 했잖아요. 일명 4.4.5입이다 그러면서 그 결선 투표를 이낙연과 이재명이 마지막에 대장동 터지면서 이재명이 몰리면서 결선 투표를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당대표 송영길이 묵살하고 이재명 손을 들어줘 버렸죠. 그때 결선 투표 다시 했으면 이낙연이 대통령 후보였을 겁니다. 대장동 터지고 나서 서울에서 60%를 이낙연이 먹었다는 거는 결선 투표 다시 하면 이낙연이 후보가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낙연이 후보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송영길은 왜 이재명과 손을 잡았을까요? 이낙연이 대선 주자가 되면 송영길 입장에서 뭐예요? 전라도 맹주를 할 수가 있어요? 대선 후보 이낙연이 전라도 맹주가 되고 전라도를 그거를 훅 가져가면 송영길이 지금 당대표 선거 2번을 2등하고 1등 했었던 기반이 전라도인데 이낙연이 전라도를 두고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손을 잡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손을 잡고 난 다음에 송영길과 이재명은 동맹이죠. 당권을 잡고 있는 송영길과 이재명은 동행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해찬이 형하고 그러니까 해찬이 형의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이해찬 제가 형이라고 자꾸 이런 건 그냥 표현이고요. 이해찬 의원의 문제는 문재인이 됐건 이재명이 됐든 누가 됐든 잔소리가 심하다니까요. 아니 시집을 갔어. 근데 시어머니가 집을 해줬어. 차도 해줬어. 좋아 거기까진.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됐어요. 그래 내 덕분인 거 알지. 그러니까 집 열쇠 비밀번호 나한테 얘기해. 근데 니네 똥 싸고 있을 때 화장실 문도 내가 열 수 있게 화장실 문 열쇠도 나한테 주렴. 에? 어머니 고맙긴 한데 이건 간섭이 정도가. 해찬이 형의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문재인이고 이해찬이고 아니 이재명이고를 대장 취급을 안 해요. 김종인 이해찬이요? 아니요. 비교가 안 돼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죄송하지만 정치력에 있어서 이해찬하거든요. 이해찬은 조직도 크게 만들지 자금까지 끌어오지. 그냥 김종인 위원장은 그 명사들하고 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거지 자금 동원이나 조직 이게 이런 거에 있어서 뭐 보수와 진보 사이에 뭐 그러니까는 훅 불면 날아가는 아무 기반이 없는 그러니까 대선 후보나 누가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 거고 이해찬은 대선 대통령이 야 이해찬 그러면 뭔 씨발 문실장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파워라서 둘의 파워가 여러분 이꼴을 하기에는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이해찬하고 김종인은 정치력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보기엔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돈 조직 그리고 이런 걸 움직일 수 있는 스킬 자체가 달라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송영길과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송영길과 그 이해찬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주주 세력을 교체하려고 하면 여러분 뭐가 쓸려나갈 염려가 있어요. 친문이 쓸려나갈 염려가 있죠.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한다고 대동강 그러면서 으쌰으쌰하면서 당론 정하고 막 쫙 밀어붙여요. 이런데 여러분 두 가지를 보자고요. 이해찬의 힘은 여러분 친문이자 독자 세력이라고 했죠. 이해찬의 후계자 한 명, 후계자라고 보통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 있잖아요. 윤호중이요. 윤호중 원내대표도 뭐예요, 여러분? 친문이자 이해찬 개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먹는 거예요. 아, 윤호중이라면 그렇지. 아, 이해찬하고 문재인하고 싸우는 건 싸우고 그래도 윤호중은 친문이고 뭐 이렇잖아? 뭐 이해찬이 여러분 친문 아니었어요? 문재인을 끌고 나와서 혁신과 통합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 자체가 이해찬인데 이해찬이 친문이죠.
그런데 대장끼리 그렇게 싸우고 있는다고 밑에 사람들이 그런 거죠. 독자 세력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윤호중도 그래서 원내대표를 하고 있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송영길과 이재명이 개딸들 막 이러면서 으쌰으쌰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문재인이 사라지고 나면 친문은 이해찬하고 맞설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문재인이 정치 이제 대통령 임기가 다 됐어. 그러면 둘이 싸우던 거에서 한 사람이 은퇴해. 그리고 또 이해찬도 흐물흐물 거려. 그러면 두 정치인들 우리 대장님들이 이제 이렇게 둘 다 이렇게 한 명은 늙어서 해롱거리고 사라지고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 잠깐만 이재명하고 송영길하고 저렇게 난린데 야 이거 친문 세력 다 쓸어려 나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살지? 그랬더니 봤더니 호중이 형 어떻게 해야 돼? 형이 비대위원장이야. 잘 봐. 잘 봐.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쟤네들 저렇게 한다고. 야 그래도 우리가 성골이야. 씨. 우리가 아직 우리가 이렇게 뭉치면 다시 우리가 이해찬 문재인 둘이 싸워서 갈라져 있었지. 둘 다 밀려나고 나서 둘 다 사라지고 나서 우리가 합치면 우리가 아직은 쟤네들한테 밀리지 않아. 우리가 성골이야. 이 정도 분위기가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윤호중이 오늘 뭐를 갈겼어요? 어이 송영길, 에? 어이 송영길. 그러고 뭐를 날렸어요? 뭐를 날렸습니까, 여러분? 컷오프 시켰죠. 송영길, 박주민을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컷오프를. 자, 서울시장 뭐 되고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송영길, 박주민을 컷오프를 시켰어요. 그리고 박영선을 전략공천 유력. 이건 여러분 서울시장 선거를 붙겠다 안 붙겠다가 아니라 영선이 누나 네? 일로 붙으세요. 오케이.